밤 11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으니까 진짜 재밌는 영화 한 편 보고 자야지. 그렇게 넷플릭스를 켭니다. 최신작부터 추천작, 로맨스, 스릴러까지 수천 개의 썸네일이 쏟아집니다. 예고편만 벌써 수십 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볼 건 산더미인데 정작 손이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고 이건 좀 지루해 보입니다. 이건 평점이 낮은 것 같고 이건 실패하면 어떡하지?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맥주는 이미 미지근해졌고 당신의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결국 당신은 허탈한 마음에 TV 리모컨을 내려놓거나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유튜브 쇼츠를 보며 뇌를 비웁니다. 이 현상을 보고 내가 그냥 유유부단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며 잠드셨나요? 아닙니다. 당신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선택의 역설이라 불리는 무서운 기제이자 당신이 정보 과부하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고통을 처절하게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고통은 실제합니다. 왜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당신의 행복 수치는 바닥을 치는지 그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아주 유명한 실험인 잼 실험을 통해 인류의 선택 장애를 증명했습니다. 6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와 24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더 많은 구매를 결정했을까요? 놀랍게도 선택지가 적었던 그룹의 구매율이 무려 10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600%의 차이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A를 골랐을 때 혹시 더 재밌는 B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손실 회피의 편향이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뇌에게 아주 고된 노동입니다. 전전두피질은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느라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즉 썸네일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영화를 고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뇌 안에서 수천 번의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A를 고르는 순간 B, C, D라는 수많은 가능성을 죽여야 하니까요. 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선택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빨간 열매를 먹을 것인가, 파란 열매를 먹을 것인가. 이 선택은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수천 개의 열매를 던집니다. 우리 뇌는 이 수천 개의 선택지를 모두 생존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과부하에 걸려 퓨즈가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이 넷플릭스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 피로입니다. 낮 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당신은 힘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뇌는 더 이상 복잡한 연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는 뇌는 가장 비겁하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아예 결정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무런 사고 과정이 필요 없는 쇼폼이라는 디지털 쓰레기통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하지만 쇼폼은 당신을 수동적 소비자로 박제해버립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뇌가 무능해진 틈을 정확히 노립니다. 당신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척 썸네일을 깔아주지만 사실은 당신의 소중한 선택권을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는 완벽주의라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내 금쪽 같은 휴식 시간을 절대로 망치고 싶지 않다는 강박이죠. 실패 없는 완벽한 영화를 고르겠다는 그 지독한 강박이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밤을 가장 처참하게 망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다 시간만 증발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분석마비 현상이에요. 정보가 과해지면 뇌는 논리적 회로를 닫아버리고 본능적인 공포 회로인 편도체를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넷플릭스 앞에서 느끼는 그 막연한 답답함은 사실 심해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과 본질이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즉 보지 않은 영화가 줄 실망감에 대해 당신의 무의식이 과도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인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고작 7개 내외라는 마법의 숫자 7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한 번에 수십 개를 보여줍니다. 이건 당신의 뇌를 향한 일종의 폭력이나 다름없죠. 이 폭력 앞에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자극인 쇼폼으로 퇴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지독한 결정의 늪에서 우리가 함께 빠져나갈 차례입니다. 누굴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라는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것뿐이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신의 뇌 구조를 살짝 엿보면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줄 4가지 심리적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작은 변화가 우리 밤을 바꿀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은 완벽한 선택이라는 환상을 기분 좋게 놓아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만족자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 적당히 맞으면 기분 좋게 선택을 마치는 사람들이죠. 반면 모든 선택지를 다 뒤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극대화자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항상 선택 후에 후회와 불안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앞에서 괴로웠던 건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영화를 찾으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해보면 어떨까요? 딱 3개만 먼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걸 5분 안에 골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최고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적당한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죠.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일단 5분만 함께 시작해보는 놀이입니다. 이게 재밌을까? 돈 아깝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그 지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그럴 땐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딱 5분만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신기한 본능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관성이 생겨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썸네일을 고를 때 그 지독했던 비교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비교는 멈추고 경험을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휴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디지털 가이드를 스스로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추천 리스트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것들을 에너지가 넘치는 낮 시간대에 미리 한두 개만 메모장에 적어두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아서 밤이 되면 금방 방전되기 마련이거든요. 방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결정은 낮에 미리 우리가 같이 해두고 밤에는 그저 편안하게 즐기기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영화를 보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낭비는 고민하느라 흘려보낸 그 1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소중한 생명 그 자체니까요. 어떤 영화를 골라도 괜찮습니다. 설령 그 영화가 지루하고 엉망진창이라도 당신이 직접 결정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알고리즘의 통제에서 벗어난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면역체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제 리모컨을 쥔 당신의 손에 힘을 조금 빼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이 작은 방법들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휴식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약속 하나만 할까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영화 하나를 3분 안에 골라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당신의 선택은 그 자체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 지도를 그려나가는 이 여정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비밀을 함께 알아갈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알고리즘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고요를 맛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마음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